안녕하십니까. 뉴스 속 날씨 윤유라입니다. 햇빛이 뜨거워지면서 자외선 차단제용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외선 차단제는 잘 쓰면은 약이 되지만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과학적인 자외선 차단제 사용법에 대해서 심재훈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외선 차단제 종류도 굉장히 많고요. 또 그만큼 사람들의 관심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혹시 바르고 출근하셨나요? 네, 오늘 저는 바르진 않았습니다. 아, 안 바르시고요. 저는 항상 바르거든요. 사계절 내내요. 근데 보니까 이 자외선 차단제에 관심이 사람들이 굉장히 높다고요. 네, 이 취재팀이 만난 사람은 이제 38살 주부였는데요. 네. 30대 후반이 되면서 심해진 피부 노화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예. 햇빛이 강해진 요즘 자외선 차단에 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는데요. 인터뷰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모공이 막 늘어지고 그런 게 이제 보였을 때는 자외선으로 해서 많이 이미 나는 손상을 받았을 때 저는 느끼더라고요. 네, 보고 오신 것처럼 주로 이제 30대 여성분들이 이제 피부 노화가 눈으로 보이기 시작할 때, 그때 이제 피부 관리를 또 시작하면서 자외선 차단에 대한 관심도 또 많이 늘고 있는 네.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자외선 차단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류가 상당히 많잖아요. 예. 자기한테 맞는 걸 잘 골라야 할 텐데 어떻게 고를 수 있는지. 네, 자외선 차단제는 크게 물리적 차단제와 화학적 차단제로 나뉩니다. 네. 이 두 가지는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원리가 다릅니다. 음.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는 피부 표면에 얇은 막을 형성해 자외선을 반사시키는 방법으로 자외선을 차단합니다. 징크 옥사이드나 티타늄 옥사이드 등 미네랄 성분이 함유돼 피부에 막을 형성하는 원리로 피부 밀착력이 뛰어납니다. 네. 화학 성분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피부 자극이 적고 물리적으로 피부 표면에서 자외선을 반사시키기 때문에 차단 범위가 비교적 우수합니다. 화학적 자외선 차단제는 화학 성분이 피부 속에 흡수된 뒤 자외선이 침투하면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며 자외선을 흡수 분해하는 원리입니다. 부틸 메톡시디 벤조일 메탄과 또 옥시벤존 등의 화학 성분이 들어가서 이 하얗게 되는 현상이 없습니다. 발림성과 사용감이 좋지만 자외선이 열로 변환되는 과정에서 피부 트러블이나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네. 인터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그런 자극을 주는 게 아니라 자기하고 안 맞는 어떤 화학적인 성분이 들어가서 빨갛게 올라오거나 뭐 그렇게 해서 좀 화상을 입은 것처럼 붉음을 되게 많이 호소하는 분도 많고 특히나 눈 따가움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보통 선을 안 바르시는 분 중에 거의 한 50% 이상은 그 약간 눈이 따갑거나 이런 향 때문에 못 쓰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전문가들은 또 자외선 차단제를 구입하기 전에 직접 사용해 보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제품 가격과 상관없이 자신의 피부에 맞지 않으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사실 저도 예전에는 선이 굉장히 많은 것 중에 집에 갖고 있는 선이 가장 많았는데 왜냐하면 사보면 뭐 눈이 따갑다거나 아까처럼 트러블이 나는 선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대세가 약간 내가 발라보고 느껴보고 하시는 게 가장 좋고 아까 말씀처럼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종합화장품 코너나 가는데 싼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싸다고 나쁜 건 전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자극이 없는지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신 다음에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딱 보니까 자외선 차단제 두 종류로 구분이 되네요. 물리적 차단제와 화학적 차단제. 근데 이제 물리적 차단제 같은 경우에는 피부 건강에는 상당히 좋겠지만 백탁 현상이라고 하죠. 하얗게 네, 하얗게 나타나는 되는 거. 현상. 화학적 자외선 차단제는 미용적인 부분, 심미적인 부분에는 좀 좋겠지만 부작용이 또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네. 그런 또 단점이 있군요. 자, 그렇다면 부작용이 없는 제품으로 좀 잘 선택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또 다른 주의사항에는 어떤 게 또 있을까요? 네, 자외선을 차단제를 바르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바로 지우는 것입니다. 예. 제대로 닦아내지 않으면 피부에 남아있는 자외선 차단제에 공기 속 먼지가 달라붙어 피부가 붉고 가려운 자극성 피부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때문에 클렌징 오일 같은 유성 성분의 세안제로 얼굴을 닦은 뒤 거품이 나는 수성 성분 세안제로 다시 씻어내는 이중 세안이 필수적입니다. 건국대 한국피부임상과학연구소 논문도 이중 세안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네. SPF 자외선 차단 지수가 15 이상인 자외선 차단제는 수성 성분의 세안제만으로 완전히 닦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자외선 차단제 대부분이 SPF 지수 15 이상입니다. 전문가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세안을
세안이 되게 굉장히 많이 중요해요. 그래서 세안제도 그냥 깨끗이 걷어내는 게 중요한데 사실 그 세안을 깨끗이 안 하면서 계속 덧바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피부가 이렇게 막혀 있는 거와 똑같거든요. 그래서 모공의 어떤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트러블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세안제에 조금 좀 해서 하시면 되고 폼으로 쓸 수 있는 것보다는 효소 성분이 들어가 있는 성분을 하시는 게 피부에 자극이 없고 또 깨끗하게 원타입으로 쓸 수 있는 또 그런 효과적인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네, 지금 여성분들이 화장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 광고 카피 중에도 있잖아요. 화장은 하는 것보다도 지우는 게 더 중요하다. 자외선 차단제도 화장품이니까 역시 지우는 게 중요하군요. 네. 이중 세안 잊지 마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자외선 차단제 관련해서 몇 가지 또 궁금증이 또 있어요. 나가기 전에, 외출하기 전에 바로 차단제를 바르게 되면은 외출해도 이제 피부에 손상이 없는지 그런 것들도 또 궁금하고요. 차단제는 모든 파장의 자외선들을 다 막을 수 있는 건지 이것도 또 궁금하거든요. 예, 전문가들은 이 외출 전에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면 햇볕을 오래 받아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조언합니다. 예. 자외선 차단제가 허용하는 시간보다 길게 햇볕을 쬐거나 강한 볕에 노출되면 역시 자외선에 의한 해를 입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땀이나 물에 의해 차단제가 씻어지면 효과가 없어지므로 다시 발라야 하고요. 자외선 차단제가 모든 파장의 자외선을 막을 수 있다는 생각도 옳지 않다고 조언합니다. 네. 차단제는 자외선 중 단파장, 즉 일광 화상을 일으키는 파장을 주로 차단하고 긴 파장은 효과적으로 막지 못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넓은 범위의 자외선을 막기 위해서는 자외선 차단제 외에 모자와 양산, 긴 옷 등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태양광선이 강한 오전 11시에서 오후 3시 사이에는 되도록 햇볕을 피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합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차단 지수가 높은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차단 지수가 높을수록 피부에 대한 자극이 커지기 쉽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사용하기에는 차단 지수가 30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난하다고 조언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외선 차단제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중 차단, 모자나 양산 뭐 이런 것들도 필요할 것 같고요. 일상생활을 할 때는 지수가 30 이상은 넘어가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점은 참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야외 활동이 많은 어린이들 역시 자외선 차단제 많이 좀 발라야 될 것 같은데요. 피부가 근데 애기들은 또 약하잖아요.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또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전문가들은 유아기에 자외선으로 인해 피부 손상을 입으면 주근깨나 기미, 검버섯 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20세 이전에 자외선에 노출될 경우 피부암이 더 잘 발병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조언합니다. 네. 유아기 때부터 자외선 차단에 주의를 해야 하는데요. 아이들은 작은 자극에도 피부가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는 생후 6개월부터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순한 유아 전용 제품을 사용하고 6개월 이전의 아이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기보다 자외선이 강한 시간대에 외출을 삼가고 옷이나 싸개로 감싸주는 방법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네. 유아용 자외선 차단제는 SPF 15에서 25, PA+ 정도가 적당하고요. 야외에 외출할 때는 SPF 30 이상, PA2+ 이상의 제품을 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제품을 고를 때는 옥시벤존이나 파바 등 유해한 성분의 함량을 확인하고 오일 프리, 저자극성을 구입하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아이의 피부가 건성이나 중성이라면 크림 타입, 지성이라면 로션 타입, 땀을 많이 흘리는 아이라면 스프레이 타입의 자외선 차단제를 고르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는데요. 그런데 스프레이 타입은 호흡기를 통해 성분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심재훈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햇빛이 점차 강해지면서 자외선 차단제 사용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 그리고 화학적 차단제 특성 잘 알고요. 피부에 부작용이 없는지 확인한 뒤에 자신에게 맞는 차단제를 선택 잘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클렌징과 또 비누를 사용한 이중 세안을 통해서 자외선 차단제를 깨끗하게 닦아내서 피부 건강 또한 유지하셔야겠죠.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